장모님, 점심은 집에서 드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계란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와서 손주 키워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그런데 점심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정수기 필터 값도 만만치 않아요. 수돗물 드세요. 쓰레기 봉투 값도 나가니까 가져가실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보일러도 전기세도 다 돈인데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새벽 첫 차 타고 왕복 3시간. 할인이 첫말은 할미였습니다. 첫 걸음마도 제 손잡고 뗐습니다. 그런데 추석날 떡 한 상자 들고 갔다가 문 앞에서 40분을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게 저희한테 부담이에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무엇이었는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순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8살 최순자. 시장 골목 안쪽에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몇 가지. 크지 않은 가게지만 단골 손님들 덕분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20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딸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으면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던 5년 전 가을, 딸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며칠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라니. 딸이 재혼하고 나서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기뻤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잠시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육아 휴직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 눈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엄마, 몇 달만. 할인이 좀 봐줄 수 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라면 더더욱. 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엄마,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 딸이 울먹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이라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딸이고 내 손주인데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첫 차를 탔습니다. 딸네 집까지는 버스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왕복 3시간. 이른 아침이라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밀려갔습니다. 순자는 가방 안에 든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역, 북어, 찹쌀, 딸 몸조리 시킬 것들. 딸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6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진우. 결혼식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집에서 마주하니 또 달랐습니다. 40 초반인 사위는 키가 크고 말씨가 단정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일찍 나오시느라 힘드셨죠? 사위는 환하게 웃으며 짐을 받아줬습니다. 역시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지난번 사위보다는 나아 보여서 다행이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딸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신혼집치고는 좁아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기 침대 안에 할인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뽀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가만히 숨쉬는 작은 가슴.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손주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게 어떻게 크지?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할인이 손가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쁘지? 뒤에서 딸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응, 예쁘다.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이 순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엄마 없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순자의 새벽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탔습니다. 6시에 딸네 집 도착. 할인이 분유 타주고 먹이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사위도 나갔습니다. 그럼 순자 혼자 할인이와 남았습니다. 낮에는 할인이를 재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딸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도 준비해뒀습니다.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9시 반쯤 도착. 몸은 녹초가 됐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사위가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일할 수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순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위가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받으세요. 당연히 드려야죠. 그때만 해도 순자는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커피를 타 먹으려고 믹스커피를 꺼냈습니다. 사위가 재택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더니 믹스커피 봉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비싼 거예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수입산이라 비싸거든요. 저희도 손님 오실 때만 내놓는 건데. 사위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믹스커피를 도로 넣었습니다. 아, 미안. 몰랐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입이라지만 믹스커피까지.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돈이 좀 어려운가 보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배밀이를 했습니다. 온 집안을 기어다녔습니다. 순자는 할인이가 다칠까봐 하루 종일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할인이가 웃는 얼굴만 보면 피곤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사위가 순자를 보면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달부터 용돈을 30만 원으로 해도 될까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요즘 경기도 그렇고. 사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왜 장모 용돈을 먼저 줄이지?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도 힘들 텐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할인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습니다. 순자 손을 잡고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의 첫걸음을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인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할미.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할미. 할인이가 순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의 첫말이 할미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사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할인이가 오늘 처음으로 말했어. 할미래. 사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나 아빠가 아니고. 응, 할미가 먼저더라. 엄마가 처음 본 거래. 그렇군.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2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 할인이를 재우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왔던 터라 속이 쓰렸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그때 사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재택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응? 집에서 식사하실 거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라면 봉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왜? 저희가 2명 기준으로 장을 보거든요. 1명이 더 드시면 양이 안 맞아서요. 사위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식비가 아깝다는 거구나.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넘게 매일 와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집안일 다 해주는데 점심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아, 그래. 알았어. 나갈게. 순자는 라면을 도로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근처를 걸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식당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500원.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 비닐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년 넘게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내가 점심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순자는 김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김밥을 다 먹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할인이가 깰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인이가 막 일어났습니다. 할미. 할인이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잘 잤어? 응. 할미 어디 갔어? 할미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왔어.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점심도 못 먹고 쫓겨났다는 걸. 그날 이후 순자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김밥, 빵, 컵라면. 늘 혼자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공원에서, 때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2년 반이 지났을 때 용돈이 또 줄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20만 원으로 해도 될까요? 할인이 어린이집 비용이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순자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순자가 아침마다 데려다 줬습니다.
오후에 데리러 갔습니다. 할인이는 순자만 보면 달려왔습니다. 할미, 다른 아이들은 엄마 하고 달려가는데 할인이는 할미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인이 할머니 정말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이야기만 해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사위의 차가운 눈빛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가 거실에서 할인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텔레비전 보세요? 할인이가 보고 있어. 아, 그래도 어머님은 안 보시잖아요. 전기세 나오니까 안 보시면 꺼주세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텔레비전 전기세까지 4년째가 됐습니다. 용돈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차피 시간도 남으시는데 굳이 용돈까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째가 됐습니다. 할인이가 5살이 됐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습니다. 순자의 머리는 더 휘어졌고 무릎은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만 보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미, 나 할미랑 계속 살래. 할인이가 순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할인이를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틴 거야. 이 아이 때문에.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믹스커피, 점심 용돈.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인이가 2돌을 맞았습니다. 순자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맛으로 작은 타퍼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케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크지 않은 것으로.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손주 생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하니 벌써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사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했습니다. 응. 할인이는 거실에 있어요. 순자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이가 소파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미,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몸. 하지만 순자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질 때까지 함께했다는 게 우리 할인이 벌써 2살이네. 할미 딸 이제 다 컸네. 응, 나 2살. 할인이가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한 손가락. 순자는 웃으며 할인이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 미역국도 끓여오고. 당연하지. 우리 할인이 생일인데. 딸은 웃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응. 좀. 괜찮아.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인이는 순자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할미 옆. 할인이가 순자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을 떠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수저를 들고 사위를 봤습니다. 응? 사위는 잠시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된 듯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번 달부터 용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얼마나? 20만 원 정도로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요즘 경기도 그렇고. 사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다른 걸 줄이지 왜 장모 용돈을 먼저 줄일까요?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이가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미, 왜 안 먹어? 아니야. 먹을게.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다시.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할인이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알았어. 됐어.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할인이와 잠깐 놀아줬습니다.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할미 가지 마. 할인이가 순자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미 내일 또 올게. 진짜? 응. 약속? 순자는 할인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고마워하지 않는 게 서운한 거지. 2년 동안 매일 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할인이를 키웠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돈마저 줄입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할인이만 생각하자. 할인이만.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러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인이가 2돌 반이 됐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딸네 집에 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할인이를 재우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왔던 터라 속이 쓰렸습니다. 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하게 밥이라도 먹으려고. 그런데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순자는 계란 후라이라도 해 먹으려고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계란을 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사위가 나왔습니다. 재택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가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점심 좀 먹으려고. 사위가 순자가 든 계란을 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사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점심은 집에서 드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손이 멈췄습니다. 계란을 든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왜? 저희도 장을 봐야 하잖아요. 어머님까지 드시면 그게 좀 계획에 없던 거라서요.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2년 넘게 매일 와서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집안일 다 해주는데 점심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아, 그래. 알았어. 나갈게. 순자는 계란을 도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프라이팬도 치웠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근처를 걸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식당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500원.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 비닐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년 넘게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내가 점심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순자는 김밥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김밥을 다 먹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할인이가 깰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인이가 막 일어났습니다. 할미. 할인이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할인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잘 잤어? 응. 할미 어디 갔어? 할미 잠깐 바람 쐬러 갔다 왔어.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점심도 못 먹고 쫓겨났다는 걸. 그날 이후 순자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김밥, 빵, 컵라면. 늘 혼자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공원에서, 때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위는 그게 당연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순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인이만 빼고요. 할인이가 4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할인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할인이는 제잘제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미, 나 오늘 그림 그릴 거야. 그래. 뭐 그릴 건데? 할미 그릴 거야.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할인이는 문 앞에서 순자를 안았습니다. 할미, 이따 데리러 와줘. 그럼. 할미가 꼭 올게. 약속? 할인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할인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오후 4시. 순자는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할인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할미. 다른 아이들은 엄마. 하고 달려가는데 할인이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할머니 이야기 맨날 해요. 그래요? 네. 할머니랑 산다고 그러던데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살아요. 제가 낮에만 돌봐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인이가 할머니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손만 잡으려고 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기뻤습니다. 할인이에게 순자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순자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달랐습니다. 사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할인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니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응? 텔레비전 보세요? 순자는 할인이를 가리켰습니다. 할인이가 보고 있어.
아, 그래도 어머님은 안 보시잖아요. 전기세 나오니까 안 보시면 꺼주세요. 사위는 웃으며 말했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텔레비전 전기세까지? 알았어. 사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할인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11월 중순,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손끝이 시렸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18도. 너무 낮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온도를 20도로 올렸습니다. 조금 지나니 따뜻해졌습니다. 할인이도 덜 춥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방에서 사위가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확인하더니 다시 18도로 낮췄습니다. 어머님, 가습이 많이 나와요. 순자는 깜짝 놀라 사위를 봤습니다. 할인이가 추워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옷 입으면 돼요.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스비까지? 순자는 패딩을 더 꽁꽁 싸맸습니다. 할인이도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보일러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또 며칠 뒤였습니다. 순자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정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컵에 물을 받아 마시려는데 사위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응? 정수기 필터 갈아야 해서 돈 많이 들어요. 수돗물 드세요. 순자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사위는 웃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컵에 담긴 물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수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수기 물까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집에서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 마시거나 공원 식수대를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순자가 할인이를 재우고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쓸어 담았습니다.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려는데 사위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쓰레기 봉투 값도 만만치 않아요. 가져가실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값까지? 뭐라고? 어머님이 쓰신 거니까 어머님이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사위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순자는 그날 이후 휴지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가 나오면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갔습니다. 점심 먹고 나온 김밥 비닐도 물 마신 페트병도 전부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사위에게 순자는 돈 한 푼도 쓰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밥도 물도 전기도 가스도 심지어 쓰레기 봉투까지. 순자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때문입니다. 할인이만 보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인이만 보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4년째가 됐습니다. 할인이가 5살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순자와 할인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미, 이거 할미 줄게. 할인이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할인이. 할미가 소중하게 간직할게. 그림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집에 가져가 벽에 붙여놨습니다. 할인이 그림을 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사위는 더 노골적으로 순자를 대했습니다. 순자를 보면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딸은 미안한 표정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할인이만 빼고는 아무도 순자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할인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사위와 딸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야?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할인이 봐주시는데. 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봐주시는 건 고맙지. 근데 매일 오시면 우리도 불편하잖아. 전기세, 가스비 다 올라가고.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말을 해. 일주일에 서너 번만 오시라고.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오라고?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뭐지? 그냥 무료 육아 도우미.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할인이는 나를 좋아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금이. 제사부 이제 어린이집 보낼게요, 수정. 할인이가 6살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갑니다. 순자는 할인이가 빨리 크는 게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어제 갓난아기였던 것 같은데 벌써 초등학생이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빨랐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엄마. 응, 왜?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만날 수 있어?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할인이는 괜찮고? 응, 할인이는 괜찮아. 그냥 엄마랑 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순자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엄마랑 둘이 만나자고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알았어. 토요일에 볼까? 응,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할인이가 아픈 건 아니겠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자는 딸과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이미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응. 커피 시킬까? 응.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은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먼저 말할 때까지. 엄마. 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데? 왜 그래? 엄마, 진짜 미안한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할인이는 우리가 돌볼게.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할인이를 이제 우리가 돌보려고. 그래서 엄마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엄마는 정말 잘해줬어. 너무 고마워. 그럼 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할인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자고 해서 어린이집은 이미 다니고 있잖아. 종일반으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엄마가 안 오셔도 되니까. 딸이 말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사위가 순자를 완전히 멀리하고 싶은 겁니다. 사위가 그러라고 했구나. 미안해, 엄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갔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할인이를 키웠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첫 걸음마도 함께 했습니다. 첫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순자는 컵을 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놀라서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 화났어? 아니야. 정말? 응. 할인이도 이제 컸으니까 그래야지. 순자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딸은 미안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래도 가끔은 할인이 보러 와도 돼. 주말에라도. 그래. 알았어. 순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갈게. 엄마, 집까지 바래다 줄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순자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순자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 왕복 3시간을 오갔어. 할인이를 키웠어. 그런데 이제 필요 없대.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뭐였지? 그냥 무료 육아 도우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으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할인이 그림을 봤습니다. 할머니와 할인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순자는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살의 얼굴. 주름투성이, 흰머리 투성이. 순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할인이를 보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인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미. 순자는 할인이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할인이 보고 싶었어.
나도 할미 보고 싶었어. 할인이가 순자 목을 꽉 안았습니다. 순자는 할인이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1시간쯤 할인이와 놀아줬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블록도 쌓고 할인이는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할미 이제 가야 해. 벌써? 조금만 더 있어. 할미 내일 또 올게.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응. 약속? 순자는 할인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할인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았습니다. 할미 사랑해, 할인아. 나도 사랑해, 할미. 순자는 할인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그림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여전히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좋았습니다. 딸과 손주를 볼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네 집에 가도 되는지, 가면 환영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절 사흘 전 순자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4번째 신호음이 울리려 할 때 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어딘가 바빴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받은 듯 했습니다. 나야, 엄마. 아, 엄마.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슨 일인지 묻는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추석에 너희 어디서 차례 지내니?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순자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우리 올해는 시댁에 가기로 했어. 순자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응, 엄마도 잘 보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다음에 보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순자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순자는 혼자 간소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상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과일 조금. 크지 않은 상이었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절을 하고 나니 더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딸네 집에서 북적였을 텐데 할인이가 뛰어다니고 딸이 음식 나르고 순자가 설거지하고 그런 소란스러움이 그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할인이 얼굴은 보고 싶었습니다. 명절인데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떡을 한 상자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된 것으로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어디 선물하세요? 손주 주려고요. 아이고, 손주가 좋아하겠네요. 순자는 웃었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떡 상자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5년 넘게 다닌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날 때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딸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떡 상자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딸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딸랑딸랑. 초인종 소리가 안에서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현관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할인이가 문을 열면 환하게 웃어줘야지.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사람은 할인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순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도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와 사위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떡 상자를 조금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명절이라 할인이 얼굴 좀 보러 왔어. 오래 있지 않을게. 잠깐만. 사위는 떡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댁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아. 나도 들었어. 그래도 잠깐만 할인이 얼굴 보고 갈게. 금방 갈게. 순자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무슨 준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할인이만 보고 갈게. 사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밥도 차려야 하고 뭐라도 대접해야 하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밥을 차려야 한다고? 뭔가를 대접해야 한다고? 5년 동안 매일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집안일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밥 한 끼 차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나 아무것도 안 먹어. 물 한 모금도 안 마실게. 그냥 할인이만 보고 갈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냉정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위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차마 꺼내기 망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다시 한번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모님.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게 저희한테 부담이에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부담. 그 한 단어가 5년의 헌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담. 순자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집에 계시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사위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목록을 읽듯이 밥도 차려야 하고 보일러도 틀어야 하고 정수기 물도 드시고 화장실도 쓰시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수기 물? 화장실? 그런 것까지 신경 쓴다고? 나는 5년 동안 할인이 키웠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감사하죠. 사위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에 감사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인이도 컸잖아요. 7살이에요. 어머님이 안 오셔도 저희가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안에서 할인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누구야? 천진난만한 목소리. 순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인이. 보고 싶었던 할인이. 순자는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문을 더 좁게 만들었습니다. 순자가 안을 볼 수 없게. 사위가 뒤를 돌아보며 할인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택배 왔어. 택배. 순자는 택배라고 했습니다. 5년 동안 할인이를 키운 할머니를 택배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위가 다시 순자를 봤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어머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곧 나가봐야 해서요. 할인이만. 잠깐만 보고 갈게. 순자는 애원했습니다. 자존심도 뭐도 다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인이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나가려고요. 제발. 떡은 여기 놓고 가세요. 사위가 현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떡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든 떡 상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떡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위를 봤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안 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순자는 멈췄습니다. 딸이 나올까 기다렸습니다. 딸이 나오면, 딸이 나와서 엄마라고 부르면, 그럼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단호하게. 그럼 안녕히 가세요. 또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문, 차갑고 단단한 문, 그 문 너머에 할인이가 있었습니다. 순자가 5년 동안 키운 할인이가. 하지만 이제 순자는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옆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왔습니다.
순자를 힐끗 보고는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보듯이, 복도에 멍하니 서 있는 할머니를 보듯이 순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발을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68살의 할머니, 주름투성이 얼굴, 떡 상자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는 할머니, 눈가가 붉어져 있는 할머니.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장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저앉듯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명절이라 가족끼리 나들이 나온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 그래, 간다. 천천히 뛰어라. 할머니가 손주를 따라 웃으며 걸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손주 손도 잡을 수 없을까? 왜 나는 문 앞에서조차 들어갈 수 없을까? 순자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때가 됐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순자만 혼자였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스쳐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눈물은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턱을 타고 목을 타고 옷깃을 적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명절인데도 아무도 없는 집, 불도 켜지지 않은 집. 순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할인이 그림을 봤습니다. 할머니와 할인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순자는 일어나 그림을 떼었습니다. 액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가 그린 할머니, 웃고 있는 할머니. 하지만 지금 순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 그림을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고. 순자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 순자 혼자 있는 집, 시계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인이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첫 돌 사진,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할인이, 순자가 안고 찍은 사진, 두 돌 사진, 한복을 입은 할인이, 순자가 한복을 사줬습니다.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하지만 예쁜 것으로. 어린이집 첫 등원 사진, 가방을 메고 순자 손을 잡고 있는 할인이,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네를 타는 할인이를 순자가 밀어주고 있는 사진, 할인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미, 더 높이. 그래, 높이 밀어줄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인이가 어린이집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할미 사랑해요. 할인이가.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인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하트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할미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진도 전부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테니까요. 순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딸네 집에 있었을 시간입니다. 할인이와 놀아주고, 그림책 읽어주고, 저녁 준비하고. 하지만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빈 시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지만 순자 눈에는 슬프게만 보였습니다.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헌신은 기억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희생해도,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잊혀지고, 나중엔 부담이 된다고. 5년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왕복 3시간을 오갔습니다. 할인이를 키웠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이랍니다. 불편하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움직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내렸습니다. 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어도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래서인지 음식도 그랬습니다.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딸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자가 딸네 집에 갈 때 가끔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 맞죠? 오랜만이에요.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김 여사를 봤습니다. 아,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반찬 가게 하시는 줄 몰랐네요. 네, 한 10년 됐어요. 김 여사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반찬 맛있어 보이네요. 좀 사갈게요. 네, 골라보세요. 김 여사는 김치, 나물 몇 가지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서도 가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딸네 집에 안 가세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요즘 바빠서요. 그렇구나. 한동안 못 봤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 실은 며칠 전에 사위분을 봤어요. 순자는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어린이집 앞에서요. 김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엄마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분이 장모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오셔서 힘들다고, 집에 계시면 신경 써야 할 게 많다고 그러시던데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서 들으니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어요. 김 여사가 순자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손주를 너무 자기 아이처럼 키우셨다고, 할인이가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만 찾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요.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려서 컵이 흔들렸습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여사는 순자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제가 괜히 말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화가 났어요. 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손주 키웠는지 우리 아파트 사람들 다 알거든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첫 차 타고 와서 저녁 늦게 돌아가는 거 다 봤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니.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하죠. 정말 너무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가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순자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잘해주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김 여사는 한참을 더 앉아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순자 씨. 순자 씨 인생은 순자 씨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김 여사가 가고 나니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사위의 진짜 속마음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경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었습니다. 순자가 오면 돈이 들었습니다. 밥값, 전기세, 가스비, 물가, 쓰레기 봉투값. 사위는 그게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할인이가 커서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니 순자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무료 육아 도우미의 계약 기간이 끝난 셈이었습니다. 순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5년 동안 무엇이었을까요? 무료 가정부, 무료 육아 도우미, ATM.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흘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딸네 집에 연락하지 않기로. 할인이를 보고 싶어도 참기로. 순자 자신을 위해 살기로. 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을 위해, 할인이를 위해, 사위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순자를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제8부 나를 위한 선택 수정.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딸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할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어린이집은 잘 다니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안 돼.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2주일쯤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할인이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순자는 반찬 가게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반찬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매콤한 오징어 볶음, 깔끔한 콩나물 무침, 달콤한 멸치 볶음. 단골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이 오징어 볶음 진짜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레시피를 좀 바꿔봤어요. 이거 자주 만들어주세요. 네, 그럴게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도 조금 올랐습니다. 가게가 바빠지니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3주일쯤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화면에 딸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요즘 연락 안 해? 전화해도 안 받고. 바빠서 그래. 가게 일이 많아. 그래도 이렇게 연락 안 하면 걱정되잖아. 순자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걱정? 정말 걱정해서 전화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할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 역시 그랬습니다. 할인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할인이한테 할미도 보고 싶다고 전해줘. 엄마, 혹시 화난 거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났을까요? 화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그럼 왜? 이제 각자 살아야 할 때 아니니?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바쁘고 나도 바빠. 할인이도 이제 컸잖아. 엄마 아빠가 잘 돌보면 돼.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정말 미안해,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가게 손님 왔어. 끊을게. 엄마, 잘 지내라.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해.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갔었습니다. 딸네 집 가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정 입구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아는 얼굴이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 갔었어요? 한참 못 봤네요. 네, 바빴어요. 순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순자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 키우느라 허리가 다 나갔어. 근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5년 넘게 손주 봤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대. 순자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너무 잘해주면 안 되더라. 당연하게 여기거든. 맞아. 다시는 안 해줄 거야. 할머니들이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줬습니다. 순자도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5년 동안 손주를 키웠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는 만나지 못해요. 할머니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너무 잘해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순자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노인정에 수채화 강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순자는 등록했습니다.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자는 붓을 들었습니다. 물감을 묻혔습니다. 하얀 종이에 색을 칠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붓질도 어색하고 색도 잘 안 섞였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생각도, 딸 생각도, 사위 생각도 그저 붓과 물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노인정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가까운 온천 마을로 1박 2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 들, 강. 순자는 오랜만에 여행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온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온천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5년 동안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천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밤에는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행복해야 해. 자식 위에, 손주 위에 살다가 정작 우리는 뭐하고 살았나 싶더라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순자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딸네 집 문 앞에서 섰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노인정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명절인데 안 와? 친구들이랑 보내고 있어.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할인이가 할머니 찾는데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미도 할인이 보고 싶다고 전해줘. 근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편하게 지내야지. 엄마.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끼리 잘 보내. 나도 여기서 잘 보낼게. 알았어.
잘 보내, 엄마. 너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순자는 노인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차례를 지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4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반찬 가게를 조금 확장했습니다. 메뉴를 늘리고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손님도 웃었습니다. 멋지시네요. 5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로 왔습니다. 순자는 놀랐지만 담담하게 맞이했습니다. 왔어? 응, 엄마. 딸은 미안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보고 싶지 않아?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지. 많이. 그럼. 근데 이제는 견딜 수 있어.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엄마. 근데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해. 너는 너 가정이 있고 나는 내 삶이 있잖니. 딸은 순자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만 울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그래도 가끔 전화할게. 그래. 그러렴. 딸이 돌아가고 난 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생각은 여전히 났지만 괜찮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언젠가 볼 수 있을 거라고, 할인이가 크면 할머니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순자는 순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쁜 별들. 순자는 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년을 키웠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어. 헌신은 기억되지 않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아. 순자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의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최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 키워주다가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